제가 2022년 3월 달에 골드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과제를 부여를 했었는데 2022년 3월 달 첫 과제가 3월 달 과제가 대구의 주요 5개 지표였습니다. 네. 투자 매물이었고 지표였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벌써 입주를 한 지도 벌써 1년이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고 이게 그 1년 전에 내가 요렇게만 했더라면 참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요 그 결정과 동시에 실행까지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 매매를 하고 등기를 치고 전세 세팅하는데 또는 매매를 하고 전세 세팅하면서 등기 치고 이런 과정들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딱 겪잖아요. 겪고 나서 종결을 시켰다? 그러면 시간이 또 금방 흘러가요. 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세요. 그때 내가 잘한 선택인지 아니면 잘하지 못한 선택인지. 지금 과거에 1년 전에 대구 시장을 바라보면 정말 내가 그때 선택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포함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라는 겁니다. 자, 내일 아파트 사러 갑니다. 부동산에 미친 건 저밖에 없나요? 여러분,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저는 삽니다. 계속 사요. 왜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 자산의 성장.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저는 끊임없이 시장에 올라타고 있고요. 끊임없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부동산에 미쳐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제가 미쳐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쳐있으니까요. 하윤님,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미쳐있으니까 매일같이 부동산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쳐있으니까 오늘 점심시간 12시에 라이브 하나 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에 미친 자와 미치지 않은 자의 차이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지인한테 들었던 말들 중에 약간 좀 기분이 좋은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다? 당신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꾸준한 만큼은 최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 듣기가 참 좋아요. 왜? 제가 이 꾸준한 만큼은 강점입니다. 저는 1등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인생에 살면서 1등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2등, 3등을 할 수가 있는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꾸준함 때문이에요. 꾸준하게 공부하고 꾸준하게 학습하고 꾸준하게 강의하고 꾸준하게 투자하고 이게 없잖아요. 저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제가 차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강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꾸준하게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자, 제가 2024년까지 매년 사고 팔고를 했습니다. 사고 팔고. 그러니까 시장이 매년 올라타 있는 거예요. 시장이 매년 올라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 금방 압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께서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내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입으로 저를 셀프 칭찬해서 좀 그렇지만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경험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요?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입하잖아요. 주식 같으면 내가 이 종목에 100종목을 샀다가 바로 처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요, 그렇게 갈아타기 위해서는요, 큰 돈이 들어갈 뿐더러 또다시 필요성의 그런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연륜도 중요합니다. 연륜도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요, 그 연륜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사고판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가 충분히 많다. 그것과 플러스로 내공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일 아파트 사러 갑니다. 부동산에 미친 건 저밖에 없네. 그래요. 저는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문가들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아파트 있잖아요. 신규 택지지구에 있는 삼성지구 있어요. 삼성지구에 있는 아파트 엄청 추천하고요. 대구의 태평로 일대 아파트 추천 엄청나게 해서 조직적으로 판 놈들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가 100억대 자산가 뭐합니까? 본인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다 물려가지고 마피 5천씩 발생했는데 적어도 저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자, 제 강의 지금 6번 했네요. 5번 했어요. 이제 6번째인데 지난 7월달에 대구에서 했고요. 12월달 부산, 1월달 부산 한번, 그 다음에 울산에 2번 이렇게 강의를 쭉 진행했어요. 제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를 딱 듣다 보시면 딱 감이 오십니다. 이 인간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강의 때 이야기를 해요. 서론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론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강의는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들어야지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만 제시를 해드리지 않는 이유예요. 그 결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집해서 제가 이 시장에서 들고 파서 그 나온 결과가 정말 값어치가 있다고, 값어치가. 그거를 이번 대전 강의 때도 말씀드릴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걸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제가 제 자화자찬이 같지만 개인적으로 강의 퀄리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강의와 차별화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핵심 강의 내용 플러스 Q&A 1시간 하잖아요. 자, 개개인마다 궁금한 게 많고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랑 1대1로 상담을 하지 않는 이상 저랑 이렇게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월 17일 대전 강의가 한 자리 남았고요. 2월 24일 대구 강의가 또 한 자리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구 강의는 6자리 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희님, 저도 기대가 됩니다. 대박나기님께서, 준세님께서 지금 구입하는 물건 취득세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아요? 대박나기님? 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몰라요? 취득세 중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뭐예요? 공시가 1억이야.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에요. 취득세 피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같이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요, 취득세 중과가 뭐고 다주택자 취득세 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으면요, 공시가 1억 이하 또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저라는 사람은요, 항상 목표를 설정해요. 올해 목표 뭐다? 올해 목표는 이거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과연 내가 피해야 할 장애물은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미쳐있겠죠. 그러면 피하는 방법을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시가 1억이야,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죠. 제가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매우 쉬워요. 네이버에서 땡땡 지역 재건축 추천 또는 땡땡 지역 재건축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보시라고요. 쭉 매물들을 모아보세요. 요게 재건축 가능하구나. 이게 재건축 진행되고 있네. 또는 땡땡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정비사업 리스트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아실이라는 사이트가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어떠한 곳이 정비구역으로 얼마큼 지정되는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시야를 넓혀 가시라고요. 그러다 혼자 해도 도무지 안 되겠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저처럼 이 투자자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광주에 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전라남도의 대장지역이죠. 전라남도 대장지역 어디입니까?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대장아파트는 어디예요? 광주광역시의 대장아파트는요, 광주광역시에서 어디가 대장지역인지를 봐야 돼요. 광주에서 대장지역은 바로 봉선 이동입니다. 봉선 이동이요. 자, 봉선 이동에서 평당가가 제일 센 데가 어디일까요? 라고 하면요, 다른컨대 여기에요. 봉선 제1부경채 엘리트파크. 원래 30평대 84 타입이 가장 평당가가 높습니다. 자, 과거에 얼마까지 올라갔죠? 자, 10억까지 올라갔던 게 8억까지 떨어졌다가 2억이 박살났죠? 2억이 박살났다가 지금 10%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예전에 2017년도 이때 보세요. 광주의 대장아파트 봉선 제1부경채 엘리트파크가 3억 8천이었습니다. 3억 8천이었어요. 자, 이게 1년 1개월 만에 4억이 뜁니다. 4억이 뛰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의 투자자들이 진입을 했던 그 시기라고요. 이때는 부산이 움직이지 않았고요. 2016년부터 서울이 움직이면서 꿈틀꿈틀 깨어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전도 움직였죠. 자, 서울 수도권부터 해서 대전 움직였고요. 세종 움직였고, 세종, 대전 움직였고, 그리고 광주가 움직입니다. 그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남, 울산과 부산은 한참 잠에 취해 있던 그런 시기란 거예요. 자, 그런데 2018년 10월부터 광주 부동산이 하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본전까지 오는데요, 2년 1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2020년도 7월달 30% 올랐죠. 자, 2020년도에 광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광주의 입주물량을 한번 보시면요, 이래요. 놀랍습니다.
자, 광주에 2019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20년, 21년 이렇게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자, 투자자는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지표를요. 입주 물량의 변수를 보는 겁니다. 당장 입주할 입주 물량을 보는 게 아니라 입주 물량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이런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매 심리가 어떻게 위축이 되는지 아니면 더 살아나는지 이런 거를 본다고요. 그래서 봉선호 제1풍경채가 잘 나갔죠. 잘 나갔고 빠져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쭉 몇 년간 주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봉선 포스코더샵. 자, 보세요. 2004년식이고요. 보세요. 2017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2017년도 7월달에 보시면 입주 물량이 감소한 추세라고요. 사람들이 요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2019년도 증가하는 거 이거 안 보는 거예요. 이거만 보고 진입을 했고 1년 4개월 동안 64.94%가 상승합니다.